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했었죠.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양화 과정에서 음력을 폐기하고 양력만 사용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중국과 대만에서는 춘절, 베트남에서는 떼스로, 한국에서는 설날이라는 명칭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파란 눈의 서양인에게 한국의 설날,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옥색 두루마기와 흰색 한복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과 두 어린아이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은 색동 저고리를 입은 5살 가량으로 보이는 소녀의 손을 잡은 채 앞에 서 있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얼굴의 일부만 보이는 이 3살 정도의 아이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내아이인 것 같네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3사람은 외출을 나온 모습인데 이들 뒤로 2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건물에는 3개의 아치형 문이 다 있고 지붕을 중심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돌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2층짜리 건물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앞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해태상을 보아 엄마와 두 남매는 확실히 경복궁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림의 뒤편에 멀리 솟은 산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경복궁과 청와대 뒤편의 자리에 굴곡진 한반도의 역사를 묵묵하게 지켜봐온 북한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와 두 아이들은 지금의 광화문 광장, 조선시대의 육조거리 앞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 엄마와 어린 딸과 아들 모두 귀와 뺨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방한용 모자인 조바위를 쓰고 있고 그림 속 작게 표현된 인물들 역시 거의 대부분 조바위를 쓰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네요. 게다가 경복궁의 뒤편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정상은 흰색 눈이 쌓여있듯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겨울의 풍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이 엄마와 두 아이들은 색동 저고리에 예쁜 색동 꽃신까지 신고서 왜 육조거리 앞에 나왔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설날 장보기입니다. 아이 엄마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사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침 해태상 주변으로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푸른 옷의 노점상이 한복 원단이나 포목을 팔고 있네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아이와 함께 나온 엄마가 이 노점상이 파는 물건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네요. 그 뒤로 흰색 저고리에 갓을 쓴 노점상은 해태상의 물건을 기대어 놓은 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육조거리는 의정부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들이 위치한 조선왕조 행정의 중심이자 동시에 주변으로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육조거리의 상점가에는 식료품, 서적, 약재를 비롯하여 포목이나 원단 등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서울 거주자들에게 광화문 앞 육조거리는 최적의 장보기 혹은 쇼핑 장소인 오늘말로 하면 핫플이었죠. 두 남매를 데리고 나온 아이 엄마의 손에 무언가 구매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장을 보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한 손에는 초록색 풍선이 달린 막대기를 쥔 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작은 아이 역시 두 손으로 파란색의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준 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워낙 다양하고 화려하지만 100년 전에는 풍선만으로도 훌륭한 장난감이었을 겁니다. 그림 뒤쪽으로 소녀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러 여자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엄마와 장을 보거나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로 보아 당시의 풍선은 설날 때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물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설날 장보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술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1921년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별도의 그림 공부를 받지 않았던 그녀는 28살이 되던 1915년 언니 엘스펫 키스의 초청을 받아 일본 도쿄로 건너갑니다. 그러자 엘스펫의 남편인 윌리엄 로버트슨 스캇은 엘리자베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적십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림책에 수록된 인물화 시리즈 제작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엘리자베스는 여러 인물화를 그렸고, 이렇게 모인 작품들을 가지고 1917년 11월 22일에서 24일까지 전시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시는 꽤 호평을 받아 엘리자베스 키스는 본격적으로 미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1917년에서 1919년까지 2년여 동안 중국, 필리핀, 한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이국적인 풍광들을 그렸고, 1919년 도쿄로 돌아와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전시회에는 서울의 동대문이라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채화 작품은 그녀의 커리어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작품입니다. 와타나베 쇼자부로는 서울의 동대문을 채색 목판화로 제작하기를 권유하였고, 이를 계기로 엘리자베스 키스는 와타나베로부터 일본의 채색 목판화, 즉 우키오의 제작 기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이 이후 키스는 채색 판화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발전시킵니다. 1919년 한국 방문은 당시 경성의 흥인지문을 그린 서울의 동대문을 시작으로 채색 판화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한국 사랑의 시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언니 엘스펙과 함께 한국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3.1 독립만세운동 직후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일본의 폭력적이고 부당한 식민 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거국적 독립운동으로서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던 대규모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 직후 한반도를 방문한 키스 자매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순박함을 간직한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 통치에 강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한국인을 자주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일본 및 세계에 한국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평생 10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하고 그때마다 한국의 풍정을 열심히 담아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한국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은 1921년 9월 20일에서 22일의 3일 동안 경성의 장곡천정 은행집행소, 지금의 서울 소공로 은행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1921년 9월 18일 그녀의 개인전을 영국 여류의 자작화 전람회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였으며, 전시는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전은 1934년 2월 1일에서 1일까지 경성 미츠코시 백화점, 지금의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당수였다고 하네요. 당시의 전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시는 키스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시이자 마지막 한국 방문이었다고 하네요. 대신 그녀는 영국에서 1946년 오래된 한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발간하여 일본의 잔악한 식민 지배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순박함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일상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소개하며 전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렸습니다. 1956년 4월 지병으로 69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녀의 사망 50주기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처음 조명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8일에서 2007년 2월 25일의 3개월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국내 최초로 엘리자베스 키스에 대한 회고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60점의 작품들 중 절반인 30점이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을 정도로 당시 회고전은 키스의 한국 사랑에 초점을 맞춘 전시였습니다. 당시 회고전에는 설날 장보기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전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서양인인 엘리자베스 키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풍경에 상당히 매료되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새해 설날의 일상을 담은 설날 장보기처럼 키스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민족의 전통 복장을 입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1925년에 제작된 아이들은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이는 기와지붕의 한옥 대문 앞에 손을 맞잡은 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귀여운 소녀와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4년에 제작된 목판화 작품인 여인과 아이에서도
역시 눈 덮인 겨울산을 배경으로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 모자 뒤로는 숭례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보이고요. 1946년에 발간된 오래된 한국에 등장하는 연날리기는 따뜻한 어느 날 한복을 입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양의 한국 전통에 연을 날리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림 속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보는 사람들을 절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지배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음력체제 폐기도 이 과정에 포함되었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음력 1월 1일을 별도로 기념하였고, 이에 일제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대신 신정만을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하였고요. 이러한 일제의 잔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공식적으로 각각을 신정과 구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던 1985년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의 공식 명칭을 각각 1월 1일과 설날로 지정하고 설 연휴를 공식적으로 3일로 하는 방침이 확립되었습니다. 2025년인 올해는 설날이 순 우리말 명칭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의 위상을 회복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날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 대신 일상에서 일본의 잔재가 묻어있는 구정이라는 말로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새해 복을 기원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친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설날은 초초 핵 가족화되고 개인주의의 빠른 확대,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상황들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설날을 바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최대 명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이번 그림에 대한 수다는 서양인의 눈으로 본 설날의 모습이 담긴 엘리자베스 키스의 설날 장보기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